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또 스타트 해봅시다.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 부처. 이 부처가 2500년 전에 남긴 그 인생 조언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면서 좀 많이 와닿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귀인은 이렇게 다가오더라. 여러분들 귀인 있나요? 귀인? 귀인이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는 향기가 없어가지고 평생 맡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귀한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결코 요란하게 오지가 않아요. 맛이 없는 물처럼 향기 없는 공기처럼 항상 그랬듯 곁에 조용히 머무를 뿐입니다. 어쩌면 소리 없이 머무른 지 오래되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먼저 귀하게 여기세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가족들, 어릴 때 친구들이 그러하죠. 이제 막 알게 된 사이보다 오랜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진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 한번 다양한 소식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빠지고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스마트폰 많이 팔리는가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반으로 접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국내 사전 예약 판매에서 시리즈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폴드 7과 플립 7 국내 사전 판매에서 104만 대 팔렸네요. 역대 갤럭시 폴더블폰 사전 판매 중 최다 기록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3년 폴드 S, 폴드 5, 폴드 5랑 그 플립 5 102만 대였는데 전작인 폴드 6, 플립 6는 91만 대가 팔렸죠. 업계에서는 얇고 가벼운 하드웨어, 편리한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 등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특히 책처럼 여닫는 방식의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예요. 전작 폴드 6보다 3.2mm 얇아졌고 폴드 7 가격은 237만 9,300원부터 플립 7은 148만 5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사전 판매 비중은 폴드 7이 60%, 플립 7이 40% 나타났네요. 지난해 40% 수준이던 폴드 비중이 20% 늘었습니다. 2019년 폴더블 시리즈 출시 후 폴드 비중이 플립을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더라. 색상의 경우 폴드 7은 제트 블랙, 블루 섀도우, 플립 7은 블루 섀도우, 코럴 레드 이 선호도가 높아요. 사전 구매 고객은 이날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합니다. 폴더블폰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되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드 7에 탑재된 신제품 폴더블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이 글로벌 인증업체 뷰로 베리타스의 50만의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0번 정도 적고 펴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10년 이상, 하루 200번 이상 적고 펴더라도 6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좋네요.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또 소식이 있어요. 이런 또 엉뚱한 이야기도 있는데, 삼성의 그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이 작년 대비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이 대만 애들이에요. 대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22일날 발표를 했는데, 올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1980만 대에서 1980만 대에 이를 것이라면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5.2에서 35.4%로 떨어질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폴더블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은 최근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Z 폴드 7을 출시해가지고 힌지 디자인, 주름 가시성, 폼팩트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뤘죠. 타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해가지고 올해 세계 시장 점유율 34.3%죠.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너와 레노버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각각 6%, 5.5%에서 올해 9.1, 7.6%로 상승할 거라고 해요. 샤오미는 지난해 3%에서 올해 5.1%, 오포, 비보 등 기타 브랜드는 합산 8.5%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트렌드포스는 또 내년 하반기에 애플이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 시장 판도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제품은 5.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랑 7.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애플의 진입은 폴더블폰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이 수용도를 높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고급 그 사용자층에서 그 효과가 클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26년 대비가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이끄는 전환점이자 스마트폰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가 하고 있네요. 그리고 D램 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중단을 앞둔 구형 D램 현물가가 최근에 2달 사이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신형 D램보다도 상승폭이 커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형 D램 생산 중단에 돌입하다 보니 막판에 수요가 몰립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지난 21일 기준 구형인 DDR4 16기가짜리 3200이 현물가가 개당 15.95달러네요. 2달 전인 5월 21일 5.5달러 대비 190.1%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연중 최고 수준인 개당 16달러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기간에 또 다른 범용 제품 DDR4 16기가짜리 3200은 현물가 개당 4.248달러에서 8.634달러로 103% 이상 올랐습니다. 신형 제품 DDR5 4800에 5천짜리 개당은 현물 가격이 2달 동안 5.849달러에서 6.109달러로 4.4% 상승한 것과 비교하니까 상당한 차이네요. 이처럼 D램 범용 제품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생산 중단, 공급 감소,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IT 업체들의 재고 비축,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죠. 지난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던 중국도 생산 방향성을 신형 DDR5로 바꾼 상황이라서 올해 하반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DDR4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에 DDR4 D램 공급을 향후 2-3개 분기 안에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늦어도 내년 1-4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고, 앞서 지난 4월에 삼성전자도 6월 이후로 DDR4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각에서는 수익성 제고에 따른 생산 확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생산 라인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부과 불확실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관세가 부과되면 D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죠. 그 전에 최대한 물량 확보를 하고자 하는 IT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 축소 영향이 제일 크다면서 여기에 일반 가격의 절반 이하로 물량을 공급했던 중국 업체들도 한계가 오다 보니 하방 압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정상화됐고 이후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D램 가격이 오른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또 올 겁니다. 일단 제품 가격이 오르면은 삼성한테 나쁠 건 하나도 없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